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본격적인 치고받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보이지만 오늘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슬람교 신자인 아들을 이라크 전쟁에서 잃은 아버지는 전당대회 연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도덕성이나 공감 능력이 없고 공화당이 트럼프의 오만함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들 부모가 이제는 자신을 전국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러시아가 해킹한 것 같다고 직접 말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클린턴 후보야말로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받기 위해 푸틴 행정부와 밀약을 실천해 많은 돈을 실제로 기부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공화당을 움직이는 코크 브라더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기부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에게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예비선거에서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9%밖에 안 됩니다. 뉴욕 포스트가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또 다른 누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즈비언 주제의 누드 사진입니다. 이번 주말 리오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도쿄에서는 차기 올림픽을 이끌 주지사로 사상 최초의 여성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일어날 큰 변화를 테크 인사이더가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임플란트와 불로 장생하는 물 등입니다. 40년 동안 전기와 수돗물 없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을 날이 11월 8일이니까 100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이 두 군데를 오늘 방문 일정으로 잡았고 스윙 스테이트죠. 오하이오주에서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오하이오의 주지사인 존 케이식 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곳이고 펜실베니아는 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치른 곳입니다. 펜실베니아는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울 그럴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반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네브라스카에서 오늘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네브라스카 하면은 완전히 공화당 레드 스테이트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공화당 가운데서는 공화당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이 당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실제로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의 손녀딸 역시 공화당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가운데 한 분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그런 주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치중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주에는 역시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니까 반대로 방송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 치우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에 대해서 공화당에서조차 이 사람을 과연 미국의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지금 강하게 숙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두둔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많은 약점이 있다고 오늘의 미국을 그동안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한 것 아닌가 싶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화당이 그 큰 딜레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골드 그 메달을 받은 그 패밀리,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간 전쟁들은 한두 개쯤의 그 메달은 다 받습니다. 뭐 퍼플 메달, 실버 메달, 골드가 메달 중에 메달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12년 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다른 그 부대원을 구했지만 본인의 그 목숨을 희생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에 대한 희생이잖아요. 그런 이슬람교 신자 부모들이 나와서 도널드 트럼프는 무슬림도 막는다고 하고 헌법이나 읽어봤는가, 헌법에 모든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똑같이 그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이제 헌법 그 요약본을 펼쳐서 보여준 가슴에서 이렇게 꺼내서 그 아버지, 이게 이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CNN 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과 그 아들을 이라크에서 잃고 난 뒤에 계속 그 가슴에 묻고 있는 부모님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로 바로바로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그 과격한 반응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모는 우리는 너무나 좀 사생활을 지키기를 원하고 앞에 나서는, 그게 우리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아들을 잃은 전쟁터에서 우리와 같은 부모, 우리 가족, 그 모든 그 이슬람교 신자들을 존엄성을 그야말로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그런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슬람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나 그 품위가 없는 그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슬픔 그리고 희생 같은 것에 공감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고, 지금 공화당에서 그 지도부에서 그런 그 도널드 트럼프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오늘 아침 다시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Every decent Republican has rebuked his behavior, yet nobody had stood up and said, enough, stop it, you will not be our candidate. In private they have done 네, this. 충분하지 않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개인적 사석에서나 이런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뭐 아버지의 뭐 아들이 잃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받지 않느냐, 그 옆에 그 와이프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교나 가족의 문화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 남편도 나를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완전히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의 필름이 상영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입만 열면 울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My religion or my family or my culture never stopped me saying whatever I want to say. And my husband is very supportive of me in these things. 오늘도 이 아버지는 헌법 요약본을 다시 펼쳐 보이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원한다면 기꺼이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존.com에서 지금 이 헌법 요약본이 지금 넘버 2 베스트셀러입니다. 주말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시 이슬람교는 테러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에 관한 부분 얘기한 것은 이게 이제 앞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두 사람만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토론할 때도 뭐 여자가 이러니 저러니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큰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지금 50% 찬스가 있죠. 멜라니아 트럼프의 또 다른 누드 사진을 뉴욕 포스트가 공개를 했는데, 뉴욕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사설에서 지지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광고 전해드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 같은 그 무슬림에 대한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나 상원의 그 미치 매코넬 이제 공화당 지도자 같은 사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미군에서도 지금 이슬람교 신자들이 결정적인 희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그 막 펜스도 미국인의 영웅이다. 좀 전에 그 인터뷰한 그 가족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트럼프와 자신도 아주 그들을 귀하게 대접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존 맥케인 그 지금 아리조나에서 상원의원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무슬림에 관한 것, 또 이민자에 관해서 벽을 세운다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본인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역구 선거에서. 해서 이제 본인이 베트남전 포로였고 성명서를 아주 길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민자를 내쫓고 담을 쌓겠다거나 뭐 국제무역 이런 것, 더군다나 이제 그 무슬림에 관한 것, 뭐 그 전쟁 그 군인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들, 황당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역시 그 공화당인 존 맥케인의 손녀인 캐롤라인 맥케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여성 혐오자, 중동에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이런 그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서라면요. 그리고 이제 오일필드까지 다 갖고 오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을, 무슬림을 막겠다는 입국을,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다. 나는 민주당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화당이지만 올해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버락 오바마 그 재선을 할 때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100만, 1000만, 그 4억 달러나 들여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고 했었던 코크 브라더스가 올해는 공화당의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코크 브라더스, 미국의 뭐 온갖 산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례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재단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mericans for 그 번영, 그 Prosperity라든가 뭐 등등이요. 뭐 Veterans for America라든가 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상에 맞는 그 정치인들을 만든다는 목적이죠. 근데 올해는 2억 5천만 달러를 지금부터 투자를 할 텐데, 이 대통령 후보는 지원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경제 기회 이런 것들이 규제를 그 덜하게 하고 작은 정부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명의 상원 의원 선거에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곧 힐러리 클린턴을 돕는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찰스 코크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맞는다고 했어요. 뭐 규제 철폐라든가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 도널드 트럼프도 뭐 결국은 뭐 부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쓴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인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정책이 더 안정적이고 그 부자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게 그 찰스 코크의 아마 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대선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 그 줄리안 아산지가 다시 그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지도부들의 여러 가지 이메일이요. 이 힐러리 클린턴을 예비선거에서 당선시키고 이 버니 샌더스를 낙선시켜야지 된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를 그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 줄리안 아산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폭로했느냐라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힐러리 클린턴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은 줄리안 아산지가 여러 가지를 폭로할 때 국무장관이었고 그를 기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었던 사람이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줄리안 아산지가 자유의 몸이 돼서 미국 땅을 밟을 기회가 줄어들고, 지금 뭐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본인이 자유를 그 찾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 같은 그 폭로 같은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러시아가 해킹했을 것이다 하는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이요. 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jump to that conclusion, but I think laying out the
facts, raises serious issues about Russian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in our democracy. We would not tolerate that from any. 네, 미국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러시아가 이제 좀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주말에 아니 그 러시아가 그렇게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휴스턴 크로니클이 사설을 실었는데, 휴스턴 크로니클이라는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이 신문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신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일찌감치 이 본선이 시작되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 공화당 성향인 그 언론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언론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다 플러스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도 앞으로 넘어야지 될 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히 지금 그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린턴 재단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일 때 돈을 많이 기부받기 위해서 국가 정책조차 그렇게 활용했다는 그런 그 뉘앙스의 사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협력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국무장관이 이제 그 상업적인 그런 이슈의 어떠한 그 역할을, 상업 외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여러 가지 그 서로 투자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이제 리셋 버튼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해서 이제 미국인들을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개발 단지예요. 스콜코보라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국무장관이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독려를 한 거죠. 인구는 한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모스크바 외곽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물린이 이곳에 50억 달러 3년 동안 기금을 넣었고, 힐러리 클린턴도 미국의 투자가들을 많이 유치시켰는데, 이 미국에서 그곳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시스코와 같은 테크놀로지 회사고, 시스코는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 인텔, 시스코 전부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한 그런 그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자 이 스콜코보의 재단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뭐 러시아인은 아니에요. 유럽인인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 투자가 28명 가운데, 미국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유럽 투자가까지 합쳐서요, 17명, 60%가 클린턴 재단에도 기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기부하라고 해서 기부한 사람들이 클린턴 재단에도 기부하고, 나중에 뭔가 그 이득이 서로 왔다 갔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러시아 그곳에 기부한 사람의 60%가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했거나 빌 클린턴이 연설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다. 그런데 이 재단이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를 관장을 하고, 에너지, 뭐 위성이라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국방, 러시아의 국방 이런 것, 군사 관련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시에 국무장관으로서 이것이 잘한 일이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로써 이제 또 다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언론들의 보도 같은 것을 미국 사람들이 쭉 그 연관을 지어서, 아니 그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만은 정치인,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로서는요, 분명해 보이는데, 힐러리 클린턴도 점잖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아니 그 러시아에 그렇게 뭐 다 투자하라고 하면서 그 돈을 또 다른 돈을 클린턴 재단에서 기부받았고, 우간다 독재자에게도 기부받았고,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도 클린턴 재단에 기부 많이 하고, 미국의 그 우라늄을 지금 뭐 20%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럼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 유권자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여러 가지를 그 분석을 해놨는데 결국은요, 예비선거 때 보니까 9%만이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인구가 3억 2,4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1억 300만 명은 어린이이거나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투표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표권이 있는데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8,800만 명. 오로지 예비선거에서 7,300만 명만 투표를 했는데, 7,3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본선에서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투표한 사람 가운데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투표한 사람은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당에 투표를 했거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해서 전체적인 인구로 보면은 9%만이 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성인으로서는 14%가 트럼프를 투표했거나 힐러리에게 투표했는데 미국 전체 인구로 보면은 9%만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 이제 그 투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공화당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공화당은 뭐 조금 이제 공화당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이 두 후보는 공화당, 민주당 후보들의 표만 얻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무소속 투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8월 1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코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와이프가 아주 뭐 부자고 모델이고 게스 모델도 했던가요?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가 모델 출신이 되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니콜라스 사코지 대통령이 뭐 굉장히 시리어스한 성향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물러나고 나서 대통령 그다지 잘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니콜라 사코지 대통령의 와이프는 모델이고 가수이기도 했지만 누드 사진까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와이프의 새로운 누드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런 얘기. 또, 이 메릴랜드에서는요, 굉장한 홍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주 인간적인 스토리라고 할까요? 인간 승리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프 부시 전 예비선거 후보의 자문이 공화당을 떠난다고 오늘 아침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면 공화당은 지금까지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당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월 달이었었죠. 트럼프에 반대하는 그룹이 팩 메이크 아메리카라는 그룹이 멜라니아 트럼프의 누드 사진을 결국은 공개하게 되는 뒷배경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어제도 그랬고 이틀째 이 뉴욕 포스트가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 누드 사진을 프론트 페이지에 공개를 했거든요. 하나의 사진을 보면은 침대에 두 여성이 누워 있는 겁니다. 끌어안고 허그하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허그 받는다고 하는 게 맞는 사진이네요. 완전히 누드고 가슴 부분만 이렇게 X표로 가렸습니다. 그러면 여성끼리 껴안고 있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레즈비언을 주제로 해서
1995년도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잡지에 나왔었던 것은 아니고 프랑스의 그 맥스 매거진이라는 이 매거진이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뭐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었던 그 사진 작가는 이건 포르노가 아니다. 여성의 그 아름다움 또 여성의 자유, 멜라니아의 뷰티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이랑 얼굴도 너무 달라졌고요. 또 그 몸매도 굉장히 달라졌고 해서 그때가 오히려 더 통통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멜라니아인지 얼굴을 보고는 쉽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고친 거죠, 얼굴을. 뭐 사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에도 봤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두 여성이 한 여성은 멜라니아는 조금 밝은 색의 하이힐을 신었고 또 다른 여성은 검은색의 그리고 마치 채찍 같은 것을 들고 멜라니아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멜라니아가 도망갔던 것 같은 이런 게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남녀의 성행위에서 이제 흔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해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틀째 내보내고 있는데 뉴욕 포스트는 4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뉴욕 포스트가 루퍼트 머독의 소유잖아요. 루퍼트 머독이 도널드 트럼프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팍스뉴스 채널도 갖고 있는 최근에 그래서 팍스뉴스의 CEO가 다른 여성 앵커와 이제 앵커가 주장하고 고소를 한 나를 함께 남녀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이요. 그로 인해서 팍스뉴스의 뉴스 CEO가 떠나게 되고 그 CEO는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의 캠프에 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가 너무나 이제 대통령 만들기에 큰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 팍스 채널을 소유하고 뉴욕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루퍼트 머독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맥스 매거진의 사진을 찍은 그 사진 기자의 말 맞다나 이 도널드 트럼프의 어드바이저 특히 이제 제이슨 밀러 씨 같은 경우는 CNN 방송에 출연해서 아니 그게 뭐가 부끄러운 사진이냐 무엇이 문제냐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인데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46살이 됐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그 당시에 95년도에는 25살이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 사진을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98년도에 도널드 트럼프의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했으니까는요. 사람들 유권자 반응은 반반이겠죠. 어떤 사람은 shame on you라고 얘기도 하고 뉴욕 포스트의 shame on you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여성을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맨 앞에 실느냐. 뉴욕 포스트가 누드 사진 실으면서 멜라니아 지금 얼굴도 이렇게 실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사진 설명 같은 것도 크게 달아놨거든요. 결국은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 사진이 끝일 것인가? 이게 누드 사진을 찍었다면 한두 장만 찍었겠어요. GQ를 위해서도 지난번에 찍은 사진 그것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도널드 트럼프도 얘기했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내 와이프 멜라니아는 모델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모델에 속하는데 그 잡지는 유럽 잡지 아니냐. 맥스 매거진이라는 유럽에서는 아주 흔한 사진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리어스하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해석도 다 개인적인 자유고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미국의 많은 유권자가 퍼스트 레이디가 과거에 레즈비언을 뜻하는 누드 모델 사진까지 찍은 것을 그게 대수야 표현의 자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됐겠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도쿄에서는 첫 여성 국방장관이었던 지금 코이케 유리코가 도쿄의 저는 시장인 줄 알았어요. 도쿄 가브너군요. 주지사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한 게요. 아베당인데, 아베 신조의 자민당인데 승인을 받지 않고 당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당에서 막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임이 아니라 이제 당선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버린 거예요. 아베 신조당이 아니라. 그리고는 당선이 돼서 도쿄의 최초의 여자 주지사가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나이 든 인구 많잖아요. 또 2020년 올림픽을 치러야지 되는데 올림픽을 치름으로써 도쿄를 새로운 곳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여성의 얘기였습니다. 네, 메릴랜드에 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구나. 아주 정말 회개망측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 요즘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광고 전해드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항상 궁금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잠시 뒤에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상하기 힘든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인데, 2026년이 되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화입니다. Institute for the Future라는 연구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단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재단의, 리서치 소장? one of the 탑 소장 디렉터 가운데 한 사람이 보잉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추세 같은 거 많이 전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딱 무슨 작은 기구 하나 심어 놓으면은 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다 알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무슨 임플란트 심듯이 그런 정도만 하면은 다 서로 알아버린다고 하니까 괜히 에너지 낭비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비트코인 같은 것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도 활용하고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과 은행 간에도 비트코인 거래되고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적인 경제에 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술가가 되려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뭐든지 다 돈에 관한 것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컨설턴트 같은 것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고 대중연설의 경우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되지? 언제 여기서 웃어야지 되는가? 리얼타임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을 빨리 바꿔야지 되겠네. 소프트웨어가 다 있어서 지금 프롬프터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람들 다 써놓은 원고 열심히 몇 주일 동안 연습해서 그것도 앞에 다 보이는 그 화면 보고 읽은 거잖아요. 마치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지금 왼쪽을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되는데 아니야 오른쪽 웃어줘야지 정면을 보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니 무슨 의미예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게 여자다 남자다 이 성을 잠시 임시로 바꿀 수 있는 먹기만 하면 간단한 약이 있답니다. 임시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에 43명밖에 안 되는 아주 특별한 타입의 혈액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혈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니 불로 장생한다는 물이라니 이건 또 뭡니까? 마시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싸기는 무척 비싸겠죠. 아직 이제 값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물도 2016년 안에 나오고 반지가 있어서요 건강을 다 체크업해 주는 거 이런 건 지금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엑서사이즈를 제대로 했는가 먹는 것 딱 이만큼 먹었는데 점심에 아니지 더 이상 오늘 정크 다 끝났어 하는 이런 얘기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reputation statement라는 게 있답니다. 앞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할 때 누구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Universal Express Statement 해서 이 사람이 4월 15일 아침 10시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럼 플러스 10점을 주고 그런데 또 뭐 2시간 뒤에는 뭐가 이렇게 뭐 자원봉사한다고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놀았어 하면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은행 그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처럼 레퓨테이션 그 스테이트먼트가 2016년 안에 우리들에게 모두 적용이 된답니다. 이것도 또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그 시절이 곧 온다고 하고 이미 뭐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지난 주말에 메릴랜드에 큰 그 홍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빌딩들이 지어진 지 아주 오래돼서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자동차에 탄 채 떠내려가고 했는데 최첨단으로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 MBC 그 뉴스의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갑자기 막 홍수가 나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려가고 하니까는 어떤 그 가게에서요 그 스틸 라이프 갤러리라는 그 파인 아트 커스텀 뭐 그 액자 가게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대피하기도 했는데 어떤 여성이 막 자동차에 탄 채로 떠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가게겠죠. All Time Toys라는 이런 가게 주인이랑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저 여성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데 구해야지 된다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인간 사슬의 맨 앞에는 그 가게 주인이 섰고요. All Time Toys라는 주인이 서서 사람들이 쭉 손에 손을 잡고 말하자면 그 밧줄 우리 줄다리기 할 때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한 그 순간에는 맨 앞에 있던 그 All Time Toys의 남자 건장한 그 주인이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려서 결국은 이 여성을 그 자동차 안에서부터 인간 사슬로 인해서 구해냈다는 겁니다. 이 홍수로 2명이 숨지고 120명이 구조됐는데 너무나 그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 취약해서 이제 비 오면은 그렇게 홍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여성이 떠내려가는 거 구해야 돼.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라도 구해야지 인간이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그 보고만 있단 말이야 하는데 그 빌딩은 보고 있었던 그 빌딩은 1890년대에 지어졌다는데 1890년이면 1900년대, 2000년대를 지나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9살의 동굴맨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계곡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전기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이제 총 들고 사냥하러 나가서 고기를 말려놓고 동굴 속에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있더군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곡물이 가장 깨끗하고 영양가가 있지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가려면은 3시간 걸어야지 되는데 초나 이스트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가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100에서 한 $200 정도 가지고 동굴에 살아도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동반자요. 11마리의 수탉 그리고 2마리의 염소. 밤이 되면 이들도 그 퓨마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전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3시에 왜 이 세상의 모든 닭들은 새벽 3시에 우나요? 닭도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울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 해나 이런 그 밤 기운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요. 어쨌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수탉이 울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서 동굴에 불을 지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외롭게 살고 싶었대요.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14살 때 할머니 곁을 떠났는데 뭐 볼리비아 가서 광부로 일도 했고요. 그에게 유일한 테크놀로지라고는 건전지를 끼우는 라디오. 근데 워낙에 산에 지형이 험해서 잘 들리지 않는답니다. 피부는 그 날씨 때문에 많이 타고 이도 많이 빠졌지만 그러나 80세 다 된 사람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히 건강한 거죠. 하루에 3시간씩이나 걷는다고 하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관광객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본인은 실제로요. 왜 나는 이 동굴을 택해서 여기서 살지 하고 뭐 외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고 많은 동굴도 있지만 40년 동안 그 동굴이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그 동굴 근처에는 나무들이 많아서 그 뿌리는 아마 그 동굴 밑까지 쭉 뻗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것도 미국 맞네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사실 또 어느 스토리가 미국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스토리는 다 같은데요.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40년 동안 한 동굴에서 산 사람도 세계를 보고 싶은 꿈은 있대요. 유럽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가려면 저 바다도 너무 많고 어떻게 다 걸어가지? 해서 그만 포기하는 거죠. 자족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화당이 그 큰 딜레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골드 메달을 받은 그 패밀리,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간 전쟁들은 한두 개쯤의 그 메달은 다 받습니다. 뭐 퍼플 메달, 실버 메달, 골드가 메달 중에 메달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12년 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다른 그 부대원을 구했지만 본인의 그 목숨을 희생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에 대한 희생이잖아요. 그런 이슬람교 신자 부모들이 나와서 도널드 트럼프는 무슬림도 막는다고 하고 헌법이나 읽어봤는가, 헌법에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똑같이 보호해야지 된다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이제 헌법 요약본을 펼쳐서 보여준 가슴에서 이렇게 꺼내서 그 아버지, 이게 이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CNN 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과 그 아들을 이라크에서 잃고 난 뒤에 계속 그 가슴에 묻고 있는 부모님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로 바로바로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그 과격한 반응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모는 우리는 너무나 좀 사생활을 지키기를 원하고 앞에 나서는, 그게 우리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아들을 잃은 전쟁터에서 우리와 같은 부모, 우리 가족, 모든 이슬람교 신자들을 존엄성을 그야말로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그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슬람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나 품위가 없는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희생 같은 것에 공감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고, 지금 공화당에서 지도부에서 그런 도널드 트럼프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오늘 아침 다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Every decent Republican has rebuked his behavior, yet nobody had stood up and said, enough, stop it, you will not be our candidate.
In private, they have done 네, this. 충분하지 않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개인적 사석에서나 이런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뭐 아버지의 뭐 아들이 잃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받지 않느냐 그 옆에 그 와이프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겠는가라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본격적인 치고받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보이지만 오늘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슬람교 신자인 아들을 이라크 전쟁에서 잃은 아버지는 전당대회 연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도덕성이나 공감 능력이 없고 공화당이 트럼프의 오만함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들 부모가 이제는 자신을 전국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러시아가 해킹한 것 같다고 직접 말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클린턴 후보야말로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받기 위해 푸틴 행정부와 밀약을 실천해 많은 돈을 실제로 기부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공화당을 움직이는 코크 브라더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기부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에게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예비선거에서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9%밖에 안 됩니다. 뉴욕 포스트가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또 다른 누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즈비언 주제의 누드 사진입니다. 이번 주말 리오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도쿄에서는 차기 올림픽을 이끌 주지사로 사상 최초의 여성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일어날 큰 변화를 테크 인사이더가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임플란트와 불로 장생하는 물 등입니다. 40년 동안 전기와 수돗물 없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을 날이 11월 8일이니까 100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와 그 펜실베니아 이 두 군데를 오늘 그 방문 일정으로 잡았고 스윙 스테이트죠. 오하이오주에서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오하이오의 주지사인 존 케이식 전 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곳이고 펜실베니아는 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치른 곳입니다. 펜실베니아는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울 그럴 그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반면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네브라스카에서 오늘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네브라스카 하면은 완전히 그 공화당 그 레드 스테이트죠.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그 공화당 가운데서는 공화당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이 당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실제로 그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의 그 손녀딸 역시 그 공화당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그 청취자분 가운데 한 분의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그 민주당 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그런 주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치중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주에는 역시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니까 반대로 그 방송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 치우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에 대해서 공화당에서조차 이 사람을 과연 미국의 그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그 문제가 너무나 지금 강하게 숙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뭐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두둔하는 그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많은 약점이 있다고 그 오늘의 미국을 그동안 그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한 것 아닌가 싶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비판적인 보도도